서비스 품질 경영의 역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이제 개요로부터 1900년도 초반 산업화가 시작되고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던 시기로부터 디지털 혁명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품질 경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고 강의가 종료되면은 파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품질 경영 역사의 학습 목적부터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경영은 단순히 이제 고객 만족을 넘어서 기업의 이제 경쟁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 품질 경영의 역사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품질 경영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단순한 품질 관리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에 이르는 이제 고객 중심 품질 경영으로 이제 발전한 과정을 통해서 품질 경영의 이제 본질과 핵심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리츠 칼튼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을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고객 중심 서비스 품질 경영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리츠 칼튼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피드백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 고객 경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품질 개선에 이제 반영해 가지고서 골드 스탠다드라는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직원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고객과의 접점에서 품질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을 통한 고객들의 그 충성도 강화와 글로벌 럭셔리 호텔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게 현대 경영 환경에 있게 적용이 돼서 알아보면은 과거 그 성공 사례랄지 그다음에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그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을 해가지고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품질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사례를 확인해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중심 이제 철학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서비스 품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객들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즉 뭐 고객들이 구매하는 기록이랄지 고객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을 이렇게 원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이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속도랄지 그 편리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 그 프라임이라는 이런 서비스도 이렇게 개발하고 하여튼 혁신적인 서비스 품질 전략을 통해서 어, 고객들의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뭐 AI 기반의 이제 고객 서비스 챗봇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그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고객들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품질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이제 아마존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경영 철학과 어, 도구의 이제 통합적 학습인데 서비스 이제 품질 경영은 여기에 측정한 도구는 이제 식스시그마랄지 뭐 ISO 인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또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품질 경영의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이런 도구들이 어,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또 이런 도구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린 생산 방식과 이제 지속적인 이제 품질 개선, 이제 카이젠을 통해 가지고서 제조 품질 경영에 이제 선두주자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간에 정확히 공급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품질 검사 QC를 도입해 가지고서 생산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즉각 수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품질과 이제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이제 달성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그 품질 경영의 표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고객 신뢰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 이해인데, 서비스 품질 경영의 이제 역사적 발전은 뭐 국가별이랄지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학습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그 성공적인 품질 경영 전략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이나 국가별로 그런 특성을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사례를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경험을 판매한다. 어, 이런 이제 철학으로 글로벌 서비스 품질 경영의 이제 선두사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환경이랄지 뭐 이제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렇게 표준화하고 전 세계 매장에서 이제 동일한 수준의 이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모바일 주문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 품질 경영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고객 만족감이나 충성도의 이제 증대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서비스 품질은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제 반복 구매랄지, 그다음에 브랜드 충성도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차별화된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이제 품질은 기업 간에 이제 유사한 경우는 많지만은 이 서비스 품질을 이것을 경쟁 요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별할 수 있는 이제 주요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 이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이제 성장에서 수익성을 많이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먼저 그 고객 중심 경영의 근본 이해로서 현대 경영 같은 경우는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경영 역사를 학습하면은 고객의 그 요구랄지, 고객들의 그 기대가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과 혁신 관련해서는 품질 경영은 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약 접근법을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품질의 그 발전 과정에서 교훈을 알아보면, 이 서비스 품질의 그 역사를 통해 보면은 초기에 그 제조업 중심 품질 관리에서 오늘날의 그 서비스 고객 중심의 이제 품질 경영으로 이제 변화한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과거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이제 품질 표준 이해로서 ISO와 같은 이제 국제 품질 표준은 현대 그 품질 경영의 이제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모든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제 ISO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제 발전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의 이제 조화인데, 서비스 품질은 이제 단순히 이제 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비용 절감을 이제 이런 것들만 추구하지 않고, 고객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제 효과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효율성이란 효과성은 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효율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터득할 수가 있겠죠. 어, 효율성과 이제 효과성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효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얼마나 이제 잘 달성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둡니다. 효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로 이제 성과랄지 결과, 뭐 목표 달성 여부와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효과성은. 여기에 반해서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은 자원을 활용을 했는지, 사용했는지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올바르게 이제 수행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투입 대비 산출의 이제 비율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나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이렇게 전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어, 효과성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바른 목표를 달성했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그러한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얼마나 적게 사용했는지 어,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사용했는지 이것을 측정하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효과성 측면에서 기업사를 말씀드린다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게 신속한 이제 배송을 제공하는 것들, 일일 뭐 배송, 뭐 프라임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물류센터랄지 AI 기반의 그 물류 최저가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주문을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목표 시간 하루 이내에 고객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성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높은 전기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다면죠. 요즘은 2차 전지가 이제 성능이 많이 개발되면서 뭐 600km 이상, 뭐 700km 넘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초창기에는 뭐 한 200km 정도밖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높은 주행 거리랄지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나온 이제 모델 뭐 5랄지 모델 S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기차 그 시장의 이제 혁신, 어, 선두 주자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들.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효과성을 달성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을 이제 달성한 것들이죠. 뭐, 린 생산 방식이랄지, 뭐, 저스틴 타임 이런 생산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이제 고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저스트 인 타임이랄지 린 생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자원 활용을 이제 최적화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들은 요즘 뭐 이제 글로벌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죠.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해서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얻는 것들이죠. 뭐 아이폰이랄지 아이패드랄지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고객에게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충성도를 강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매장 운영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AI랄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달성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AI랄지 빅데이터나 Io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되면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적 접근 차원에서는 고객의 기대를 이제 정확히 이해해서 서비스 제품과 효과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원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공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장기적인 효과성을 또 달성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효과성이랄지 효율성은 상호 이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성을 높여서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면서 효율성을 통해서 자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서비스 품질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은 꼭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품질의 정의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자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이제 역사적 정의와 이제 주요 사례인데 이 이제 품질이라는 것은 시대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정의와 중요성이 이제 변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은 이제 사용 목적에 이제 적합하고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의 개념은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역사적으로 그 제품과 서비스의 이제 기능성이랄지 내구성 아니면 미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이제 고대 이제 문명에서는 이제 품질이 오늘날과 같이 이제 명문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물의 이제 완성도랄지 신뢰성을 좀 보장한다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초기의 이제 개념을 알아보면은 고대 시대에는 이제 품질이 주로 이제 건축물로 내구성이랄지 기능성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축물들은 이제 사회적 권위랄지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능력, 미학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이제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품질 관리가 좀 필수적이었죠. 이집트의 이제 피라미드에서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 피라미드는 이제 기원전 2600년 전에 이제 건축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잘 남아있죠.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만 지나면은 재건축 들어가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데 기원전 2600년에 지어진 이런 피라미드는 오늘날처럼 토목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장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이제 사람 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들이죠.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이게 남아 있는데 어? 당시에 이제 품질 개념과 이제 관리 기술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우리 품질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설계 측면에서 보면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이 아주 정확하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의 방향을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별자리 관찰이랄지 천문학적 계산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측량 기술 덕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 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수천 년이 이제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피라미드가 원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내구성과 높은 품질 기준을 이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응? 그 건축 자재 이제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피라미드는 주로 이제 석탄이랄지 이제 화강암 이제 고품질 자재로 이게 건설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재들이 이제 고강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마모나 풍화에 이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송이나 가공 측면에서 이제 수십 톤에 달하는 돌을 이제 나일강에서 이제 공수해서 정밀하게 이제 절단하고 이제 쌓아 올리는 공정은 이제 품질 관리가 철저했음을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이러한 이제 공정의 품질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작업용 조직화로서 보면은 그 피라미드 건설에 이게 수만 명의 이제 노동자와 이제 기술자가 이렇게 동원되었고 이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분업화된 시스템 안에서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 과정에서 이제 오차를 줄이고 정밀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각 팀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품질에 이렇게 그 기준이 이렇게 적용돼서 이게 완공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피라미드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품질 덕분에 피라미드는 단순한 이제 건축물을 넘어서 지금 4,500년이 좀 넘었죠. 4,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이제 건축 기술과 품질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고대 로마의 이제 건축물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고대 로마는 이제 건축과 토목 기술에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이렇게 이루어왔죠.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그 다양한 원칙과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 로마의 이제 콜로세움이랄지 그 수로인 그 아쿠아덕트,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례로 꼽히고, 어, 먼저 이제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랄지 음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됐고, 재료는 이제 로마의 그 콘크리트라는 이제 독특한 혼합물을 이렇게 사용해서 내구성을 굉장히 높였고, 그 콜로세움은 이제 4층 구조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각 층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층부에는 가벼운 그 경량 재질을 사용해서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정성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수로 그 아쿠아덕트죠. 아쿠아덕트는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제 물을 도시와 농촌으로 이게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한 거대한 이제 수로망이죠. 로마의 이제 기술력과 건축 기술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로마 제국의 이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뒷받침한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쿠아덕트를 이렇게 만든 목적은 도시의 이제 거주민들에게 이제 목욕탕이랄지 뭐 공공 분수, 농업이나 생활 용수, 산업 활동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물의 이제 흐름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세심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는 한 1km당 한 33cm 정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경사를 둬가지고 평균 기울기를 줘서 물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놨고 아치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지형의 극복을 기복 같은 것을 이제 극복을 해서 아치를 세워가지고서 수로를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 내부에는 이제 방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석회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로마의 수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크는 당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정교한 물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로마 제국이 이제 번영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기여를 했던 그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수를 이제 그 로마인들은 수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수리하는 이런 이렇게 시스템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일단 이제 수로의 건설 기술을 보면은 아치랄치 이제 교량을 만들어 가지고 넓은 이제 계곡을 이렇게 가로지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석조를 쌓아 올려서 교량을 구축했고 이런 교량을 만드는데도 이제 무게를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 토목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사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나 이런 데는 이제 어, 산이나 이런 언덕 같은 경우는 터널을 뚫어가지고서 물길을 쭉 이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이제 미친 영향은 이제 항상 그 깨끗한 물을 이제 공급함으로써 공중 위생이 이게 크게 향상될 수 있었고 이런 이제 풍부한 물이 이제 도시에 이렇게 공급되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발전한 토끼를 이렇게 이루게 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농업이랄지 이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노마 경제가 크게 이제 부흥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노마 이제 돌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와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오랜 기간 이제 사용이 가능성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런 이제 노마가 건설했던 도로는 지금도 유럽에 가면 많이 남아 있죠. 그 마차가 다니는 그 바퀴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것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보면 이런 도로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길, 층으로 해가지고서 자갈이나 모래나 석재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층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서 강도라지 이런 내구성을 굉장히 이렇게 높였고 보장을 했고 그 품질 관리 이런 측면을 보면은 예 뭐 건축물의 이제 안정성이랄지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이제 자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예, 뭐 내구성이랄지 환경적 저항력을 고려해서 아주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한 것들이랄지 어, 대규모 인력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업화해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오랜 기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품질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품질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고대 건축물들 관련해서 이제 품질 설명을 드렸는데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랄지 로마의 건축물들은 단순한 이제 기술적 업적을 넘어가지고 품질 관리의 역사적 기원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건축물들의 이제 품질적인 정의는 사용의 적합성과 내구성을 이제 충족시키는 데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의 그 품질 관리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는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그 품질 관리의 그 원칙이 단순히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기원 전 몇천 년 전부터 어,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고 고대 문명에서도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화와 이제 서비스 품질의 태동인데 산업혁명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1800년도 후반이죠부터 1950년대까지 어떠한 이제 품질의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도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는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제품의 이제 결함을 줄이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이제 작업의 효율성과 이제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 관리에 이제 특이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제 고객 경험보다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초점이 맞춰졌죠. 쉽게 말하면은 서비스보다는 제품을 만드는데 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할 수 있고 190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이제 산업화와 품질 관리의 태동은 대량 생산 시스템과 더불어서 품질 관리에 초석을 다진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제조 공정에서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과 함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쭉 알아보면은, 우리 이제 테일러의 이제 과학적 관리론, 이게 이제 시초가 될 수 있는데, 테일러는 이제 1911년도에 이제 과학적 관리의 원칙, 그래서 그 작업의 효율성이랄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품질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단계를 이제 표준화하고, 최적의 작업 방식을 이제 설계함으로써 제품 불량률을 좀 줄이는 데 노력을 이렇게 했으며, 과학적 관리는 이제 창시자로서 작업의 효율성과 이제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 방식을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테일러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의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대 경영학의 토대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이제 핵심은 노동 생산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고, 자원의 낭비를 이제 줄여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의 이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영 관리 방식을 체계하는 것들이었죠. 테일러는 이제 초기 이제 베를린 철강 공장에서 이제 쇳덩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서 작업자의 이제 생산성을 증가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작업의 표준화와 그다음에 작업 분업과 전문화, 그다음에 성과 기반의 이제 임금 제도, 그다음에 관리와 이제 작업자의 관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작업의 이제 표준화 같은 경우는 각 작업별로 이제 최선의 방법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자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예를 들면 이제 공정별로 작업 시간을 측정하고 그 근로자들의 동작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의 분업과 전문화 같은 경우는 복잡한 작업 같은 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각 작업자가 특정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화된 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조립 라인에서 한 작업자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특정 부분만 담당해서 이게 조립을 거의 생산에 관여를 하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성과 기반의 임금제도인데 열심히 하면은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게을리하면 성과를 내기보다는 월급을 적게 받는 겁니다. 생산성과 보상을 연계해 가지고서 근로자들의 이제 동기부여를 강화시킨 것들이죠.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낸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서 임금도 하등 지급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게 받고, 요즘 뭐 기업들도 이런 성과급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와 그 작업자의 분리인데, 관리자는 이제 작업 계획이랄지 통계만 담당하고 작업자는 실행에 집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리와 실행을 명확히 이제 구분해서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작업 일정이랄지 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자들이 이걸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작업자 같은 경우는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임무를 배정받고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작업 방식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서 기존의 이제 비체계적이고 이제 경험적인 작업 방식을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작업 시간이랄지 동작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작업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고, 작업자를 이제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제 적합성을 검토해가지고
이제 배치하는 것들. 그다음에 관리자는 이제 작업 방법이랄지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자 일을 실행하고 역할 분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와 작업을 좀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성과에 따라서 공정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들, 성과 기반의 어떻게 보면 공정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의 이제 과학관리의 장점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볼 수 있죠. 표준화랄지 작업 분업을 통해 가지고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좀 극대화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동작과 재료의 낭비를 줄여가지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와 이제 관리자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증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동기와 성과를 높이는 이러한 장점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단점은 가장 큰 것은 이제 인간성을 좀 강조한 것들이죠. 사람을 좀 기계처럼 다뤄가지고서 인간성을 좀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작업처를 뭐 기계처럼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창의성이랄지 이제 감정이 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핀을 만드는데 뭐 1시간에 10개를 한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오늘 10시간 근무하면 100개를 만들어라. 너는 이걸 만들지 않으면 너는 오늘 너가 게으름을 핀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이고 담배 필 시간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좀 비인간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로자에게 이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작업에 이제 단순한 분업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이제 직무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죠.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좀 저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들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이렇게 임무를 분리했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좀 자율성이 제한되고 또 관리자와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또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그 현대 이제 적용에 미친 사례를 이렇게 좀 알아보면은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테일러의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기반으로 해서 조립 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립 이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성을 이렇게 대폭 형성할 수 있었고 작업의 이제 분업이랄지 그다음에 표준화된 작업 방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테일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이렇게 적용한 것들이죠. 물류 작업을 표준화하고 동작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효율적인 이제 작업 흐름을 설계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업 성과에 따라서 그 직원들에게 이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 공정이 표준화하는 것들, 뭐 조리 시간이랄지, 재료 사용하는 거랄지, 각자의 임무 분담이랄지, 이런 것들, 분업을 통해 가지고서 패스트푸드 업계에 이제 높은 생산성을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로는 이제 현대 경영학과 그 생산성 그 관리에 이제 초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효율성 증대랄지, 이제 작업의 이제 표준화라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요소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 이후에 또 나오죠. 이제 인간관계론이랄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인간관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결합을 이제 해야 오늘날에는 이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통계적 품질 관리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슈와트는 이제 1924년도에 통계적 공정 제어 개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품질 관리에서 이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죠. 슈와트 같은 경우는 그 벨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품질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와트는 그 제조 과정에서 품질 변동성을 이제 줄이고 제품의 안정성을 이제 유지하는 데 크게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 교환기 부품의 이제 품질 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통계적 공정 제어 도구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이제 세계대전과 군수산업의 그 품질 관리로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품질 관리가 이제 비합격으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물자의 이제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은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군수품 규격을 표준화하고 이제 엄격한 품질 관사를 이렇게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 이제 표준 도입 군사 표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부품의 이제 설계랄지 제조하는 거, 검사하는 과정 이것들 규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불량률을 줄인 것을 넘어서 전쟁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이렇게 쓰게 됐고, 이러한 이제 표준화 방식은 이후에 이제 민간 제조업에서도 이제 품질 관리의 이제 기본 틀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산업은 이제 품질보다 표준화를 이제 표준화와 이제 효율성에 이게 중점을 두었고, 철도랄지 전신, 은행업, 음, 그래서 이제 서비스는 주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단순화하고 반복 가능성을 확보해서 대량의 고객을 처리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미국의 이제 철도 산업 같은 경우는 운행 스케줄이랄지 이제 티켓 발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면서 대량의 이제 승객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비스 품질을 관리를 시초로 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보면은 이제 고객의 경험보다는 이제 프로세스의 신뢰성이랄지 속도 이런 데 이제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900년도 이제 초반부터 1950년대까지 품질 관리는 이제 제조업과 군수 산업에서 발전을 하면서 대량 생산의 이제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비록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제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렸지만은, 이러한 초기 품질 관리의 접근법은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의 그 현대 품질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